오늘 3부 초대석에는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의 메디컬 스토리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오늘은 또 병원에서 입으시는 그 닥터 옷을 딱 입으시고 오시니까 진짜 선생님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바빠갖고요. 네. 옷을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입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시간도 없을 예, 만큼. 예. 그렇게 바쁜 이유는 환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겠죠? 그것보다는요. 네. 엄마의 역할이 커서요. 그러시구나. 애들 도시락 싸주고 아침 먹이고 오다 보면 저 챙길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 선생님도 엄마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요즘 일기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또 독감도 다시 뭐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그러고. 네, 요즘 독감 환자 진짜 많습니다. 네. 저희들도 매일 독감 환자 보고 있고요. 저도 음. 독감에 걸렸더니만 정말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고생하셨구나. 예,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독감과 연관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주제인가요? 독감 얘기는요. 네.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소아당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소아당뇨. 예, 얼마 전에 13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아주 이쁜 애가 하나 왔는데 네. 소아당뇨였었어요. 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소아당뇨에서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어른 아. 성인 당뇨와는 좀 다른 거죠. 어린아이들은 사실 당뇨병에 걸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죠. 소아당뇨는 합병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어서 성인 당뇨보다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위험하군요. 위험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소아당뇨란 무엇이며 왜 발병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죠. 소아당뇨라 그러면 19세 미만에 발병되는 당뇨병을 소아당뇨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23면 이제 성인 당뇨가 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인슐린의 의존형이 있고 음. 인슐린의 비의존형이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타입 1, 타입 2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소아당뇨는 대부분이 90%가 인슐린 의존형이에요. 그래요. 예, 요즘에는 이제 인슐린 비의존형 그러니까 성인 당뇨 타입 2가 애들이 이제 비만해지면서 많이 생기는데 음. 그래도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인슐린 의존형이 많아요. 이거는 얘가 뭘 잘못 먹어서 비만해서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게 고장이 나서 몸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주거나 적게 만들어줘서 생기는 거를 타입 1이라 그래요. 그렇다면요, 선생님. 예. 왜 예전보다 지금 더 그렇게 못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생기는 건가요? 글쎄요,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데 대부분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내 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갖고 췌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긴 염증을 보니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췌장이 조금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면역이 그거를 내 장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변한 거를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공격하는군요. 그렇죠. 내 몸의 면역이 많이 공격을 해갖고 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라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80% 90% 망가지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제가 그 당뇨다 하면은 왠지 음식을 좀 너무 단 거 위주로 또는 뭐 탄수화물 위주로. 그렇죠. 요새는 또 소화 비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친구들이 주로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이 증가는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소아당뇨의 10% 정도고 진짜요? 아직까지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소아당뇨 의존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네. 성인 당뇨병은 내가 좀 덜 먹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면 되는데 그렇죠. 얘는 인슐린을 만들어 주지를 않으니까. 예. 예, 아니면 아주 적게 만드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예전에 1920년에 인슐린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네. 그전에는 당뇨병은 이렇게 타입 1 타입 당뇨는 다 죽었어요. 그랬겠네요. 예. 인슐린이 없으니까. 만들어주지 네.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네. 밥을 먹어서 소화가 됐다는 거는 이 먹은 우리가 음식을 해서 영양분이 전부 다 피로 가요, 혈액으로. 그렇죠. 예, 그 안에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되거든요. 스타치를 먹으면. 그 포도당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우리 에너지원으로서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포도당이 피해 있으면 얘가 이제 세포로 다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포도당을 이 세포로 운반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아, 그러니까 운반책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원, 택배 배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혈관에 이제 밥을 먹어서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네. 당을 각 모든 세포에 다 이제 이 택배 인슐린 네. 배달원이 다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전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는 마구마구 쌓이는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못 가는 거죠. 배달원이 없어서. 그렇네요. 그러면 혈당 안에는 이제 피 안에는 이렇게 당이 막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당이 높다, 고혈당 막 이런 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딱 찍어보면 보통 정상 사람은 어느 시기에 찍어봐도 200 밑으로 나와야 돼요. 밥 네. 먹건 안 먹건. 근데 이 사람들은 300, 400, 500, 600. 그러니까 당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당뇨의 합병증은 왜 생기느냐? 네. 예? 그러면 끈적끈적한 당이 이렇게 피는 맑아야 되는데 그 안에 끈적끈적하게 당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사탕을 딱 물고 자면 이빨이 썩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이 혈관벽도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져요. 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혈관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네요. 잘 터지거나 뭐 이렇게 잘 막히거나 이러면 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을 못해요. 우리 혈관은 젖줄이에요. 네. 젖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세포가 굶어 죽죠. 그러게요. 배달을 못 배달을 하니까. 이렇게 창고 안에 음식이 썩어 나가는데 나는 굶어 죽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걸 문을 열고 누가 갖다 줘야지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혈관이 너무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혈관 벽이 망가지는 거. 네. 또 하나는 세포가 굶어 죽는 거. 아, 세상에. 그러니까 세포는 배가 고프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막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SOS를 내려 보내요. 그렇죠. 내려 보내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굶어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뇌는 그거를 전달을 받아서 우리한테 식욕을 줘요. 아, 자꾸 먹고 싶어. 배고파지는 진짜 느낌. 배가 고파지고. 그래서 당뇨의 증상이 많이 자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라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이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딱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당이 높은 것만 골라서 드세요. 맞아요. 예. 그리고 자꾸 이제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많이 먹어도 그게 내 몸으로 못 가니까. 네, 내 네. 세포로 못 가니까. 그리고 이제 끈적끈적하게 당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소변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소변에서 당이 흘러내리니까 내 에너지원이 당으로 밖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이 나중에는 빼짝 말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당뇨 말기나 아니면 이렇게 타입 1 당뇨 이렇게 인슐린 의존형은 이렇게 네. 말라요. 살이 말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갈증을 많이 느끼죠. 아무래도 목이 그렇죠. 자꾸 말라요. 왜냐하면 자꾸 소변으로 물이 나가니까. 그렇죠. 수분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다음에 또 소변을 많이 봐요. 네. 그게 특히 당뇨의 이제 3대 증상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꾸 갈증이 나서 더 물을 마시게 되고 자꾸 배가 고파서 더 먹고 허기짐,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고. 잦은 잔뇨, 그쵸. 잔뇨감을 느끼기도 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이 많이 쌓이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많이 증가가 돼 갖고 네. 다음에 이제 요도염도 더 자주 생기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막 질염도 생기고 요도염도 생기고 특히 여자애들한테. 아, 세상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췌장에 그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한 80% 정도 망가지면 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증상은 있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본인이 자각 증상을 못 느끼고 또 애들이니까 그렇죠. 자라나는 애들이니까 뭐 많이 먹어도 뭐 당연히 먹나 보다. 물을 많이 마셔도 당연히 그렇죠. 또 마시고 크려고 그러나 보다 그쵸. 이렇게 크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음. 이제 자라는 애들은 많이 먹어도 또 살이 안 찌는 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소아 당뇨인지를 모르고 이게 이제 진단이 안 돼서 응급실로 와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그렇게 수 있군요. 예, 이렇게 이제 고혈당으로 오래 지속되다 보면 케톤성 산 중독 독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 애들이 심하게 구토를 하고 졸지 않은 이렇게 혼수 상태가 돼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애들한테서 이렇게
이렇게 숨을 쉴 때 냄새가 아세톤 냄새 왜 이렇게 네네네. 지우는 아세톤 있죠? 네, 소독약이요. 예,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와갖고 아 얘가 소아당뇨였습니다라고 많은 말을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혼수 상태가 되고 그러면 내가 많이 손상되고 또 그동안은 애가 많이 손상이 됐으니까 세상에. 이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아이가 음. 갑자기 많이 먹고 소변약이 많이 들고 특히 좀 피곤해하고 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요도염이나 질염이 좀 생기고 또 이제 성격도 조금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 때 변화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참 많은 변수가 그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시력도 좀 약화되고 성적이 좀 떨어지고 얘가 이제 뭐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네네. 소리 여명이 잘 들린다. 뭐 이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쉽게 그러니까요. 미스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소아당뇨라는 게 네. 이제 치료를 빨리 안 하면 이제 보통 당뇨가 생겨서 한 10년 정도가 되면 합병증이 생기죠. 그래도 스틸 20대일 수 그쵸.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네요. 이제 50대 성인 당뇨가 생겼다면 70대 합병증이 생긴다고 생각이랑 10대 때 생겨서 거의 한 50년을 앞당겨서. 그쵸. 그러니까 네. 한참 크고 자라고 활동해야 될 나이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전화 한 말씀 듣고요. 채팅창에 올라온 또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요.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나오셔서 소아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보니까 여기 채팅창에 지금 당뇨 수치 보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당뇨 수치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는요. 네. 다른 거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쓰는 랩 기준하고 미국에서 쓰는 랩 기준이 조금 달라요. 아, 그래서 기계마다 자기의 정상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쓰는 걸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음. 딱 혈당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그게 100 밑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100 밑으로요. 예, 공복 시는 정상이 100 밑으로 그러니까 99까지가 정상이에요. 네. 그렇다면 살짝 넘는 거 뭐 105, 110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 당뇨 건가요? 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이게 계속을 해봤는데 99 이상이다. 그러면 병원에 가갖고 지금 내가 당뇨 전 단계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딱 따는 거는 네. 그 전날 뭐 먹었느냐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화색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3개월치를 이렇게 쭉 봐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고 5.7에서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 가셔서 피 검사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더 이게 지속됐느냐 아니냐는 병원에 직접 가셔야만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네. 밥을 먹고 나든 안 하든 간에 200 이상이 넘는다. 그러면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200 이상이 넘는다 아니면 공복 시에 100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전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가셔서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당뇨 전 단계는 소변에서 당이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당이 풀풀 나온다. 그러면 당뇨가 한참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소아 당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 당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뇨가 하루아침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당뇨 정상에서 당뇨 전 단계는 한 7, 8년이 걸려서 당뇨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른일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소아 당뇨는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 췌장의 이상으로 인슐린이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진짜 뭐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 요인이 더 큰 건가요? 이게 이제 성인병 당뇨는요 유전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네. 예, 타입 1 이렇게 소아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에 의존하는 인슐린을 안 만들어지는 거는 유전적인 것보다는 다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 환자도 엄마 아빠는 전혀 당뇨가 없어요. 건강하신 그렇죠. 분인데. 근데 이제 아이가 당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식구에서 당뇨가 있는 분이 없다고 해서 소아당뇨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갑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만들어내는 베타 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가진 이유는 자가 면역에 의한 게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이제 뭐 바이러스 감염이 생겨갖고 췌장 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이제 천천히 내버려다 보면 흉터, 스칼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췌장 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 면역이 그게 이제 췌장 세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오해를 하고 마구 공격을 해 대는 그런 그렇죠. 자가 면역에 의한 것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항체라는 게 내 췌장은 항체가 없어야 되는데 네. 항체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자가 면역에 의한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열도 많이 나고 잘 아프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옮긴 거에 의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어떤 엄마들은 좀 강하게 키우려고 그 정도 열은 괜찮아, 좀 아프고 일어나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왕왕.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이에 따라서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또 공격을 그렇게 받을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그리고 면역력이 아주 강한 애도 이렇게 네.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염증은 면역력이 전혀 없으면 안 생겨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면역력이 한참 강할 때 음. 너무 이렇게 보호를 하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망가질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걸 잘 판단 못하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제 돼요. 생각에 이제 아이가 너무 피곤해한다. 갈증을 심하게 느낀다. 네. 그러면 한참 진행된 경우거든요. 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내 아이가 괜찮은지 네. 피 검사를 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증상이 나타나려 그러면 한참 파괴된 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좀 잘 봐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더 조절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병증은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은 가끔 뭐 이렇게 아이가 좀 신경질적으로 변한다거나 이거는 당뇨 환자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당뇨병 중에 합병 중에 하나가 저혈당이 생기는 거예요. 저혈당. 그러니까 이제 당이 60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네. 우리 뇌는 당하고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 4분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뭘 빨리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손이 좀 떨리고 네. 진땀이 나고 좀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가 고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배를 배고프다고 느끼지 못하고 이제 식은땀이 좀 나고 손이 좀 떨리고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우리 몸에서 빨리 먹으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럴 때 이제 뭘 좀 먹으면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건 간에 뭐 식은땀이 나거나 짜증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징후가 많이 자주 발견되면 그렇죠. 한번 가서 좀 확인할 예. 필요는 예.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네. 아까 얘기했지만 13살에 당뇨가 생기면 23살이면 합병증이 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7살에 이제 소아당뇨가 생긴 애들도 있고 5살에 생긴 애들도 있어요. 아, 세상에.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엄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얘들은 먹을 수 있는 약이 없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인슐린은 먹는 약이 없어요. 그럼 그 어릴 때부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사 놓기 전에 혈당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씩 해서 이렇게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애들이 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 학교도 가야 되고.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인슐린 펌프라는 게 나와 있어갖고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엄마들이 거의 그냥 기절 직전에 있어요. 이렇게 소아당뇨 클리닉을 가보면 엄마들이 거의 지쳐 있어요. 그렇죠. 거의 365일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단 거를 먹고 싶어 합니다. 쿠키도 먹고 싶어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하고 그렇죠. 과자도 먹고 싶어 하고 또 생일 가면 케이크도 먹고 싶어 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슐린 펌프가 나와 갖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아당뇨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기 발견이 가장 그쵸. 키이다. 예, 그래서 합병증을 안 생기게. 안 생기게.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13살에 당뇨가 왔다 그래도 그 당뇨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면 그리고 이제 운동은 참 좋은 건데 애들이 학교 가면 가격한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 쇼크가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자라나는 애들이잖아요. 네. 커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애들은 잘 못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초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네요. 이것만큼은 내가 예전에 나와서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좀 기다려 봐라라는 얘기를 음. 했는데 네. 뭐 당뇨 같은 거는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빨리 진단돼서 빨리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엄마들이 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아주 좋은 정보를 또 우리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는 노래